갑오징어 게임에 오신 VIP, 참가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5분 동안 참가자가 펼치는 재미있는 게임과 토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참가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을 거시겠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두 분,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 각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시 지역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맡고 있는 정다은입니다. 경주시민 정다은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합니다. 빛나는 나를 좋아해 끝까지 경계해야 해.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고요. 지금 요새 핫하죠. 쌍문동, 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김재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커머스 규제도 대형마트 규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직접 온라인 식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가장 핫한 게임이 있었죠. 바로 웰컴 드링크 대신에 웰컴 달고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뽑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도 뽑기라고 그랬어요. 국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국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국자라고 불렀는데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치인의 필수 덕목 집중력을 다해서 모양을 완성하라. 자, 근데 모양 틀리면은 총 맞는 건가요? 진행 요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 지금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해봐요. 안 되시지. 천천히. 망했어요. 이건 홍삼 흑삼 진액 같다. 그러니까요. 흑삼 진액. 이게 뭐야 이거? 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가고 너 뭐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사 먹으면 되는 걸 네가 뭘 한다고. 근데 여기 색깔 좀 너무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있어. 줄 서세요, 여러분. 그냥 너무 많이 태워 먹었고. 오, 와, 이거 뭐 하늘 보세요. 지금 색. 이거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자, 보자. 안 떨어집니다. 또.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어릴 때 먹던 그. 와. 두 분이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픔이 있으시죠? 경험이 있죠, 경험이. 아픈 경험. 네, 쓰라린 패배 쓴 잔을 마셨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경주에서는 최초로 이제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총선에서 14.7%. 15% 넘어야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0.3? 를 받아서. 아이고야. 그래도 그 와중에 또 희망을 또 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자릿수라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은.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담담해요? 왜냐면 이게 원래 사실 제가 만약 그 전에 이제 현역이었다가 낙선을 하면 네.
대부분 진짜 힘들어하는데 좀 과분한 득표를 했고 서울에서 공천을 받은 기회 자체가 엄청 큰 기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아프고 뭐라고 할 시간은 전혀 없었고 계속 배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면 체합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는 이제 김종희 위원장님이 이제 어느 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하다가 젊은 나이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권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관상이 정치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정치를 할 상인가? 한번 봐보시디요. 어떤가? 정치를 할 상인가?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예.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결국 세상은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안전에 대한 메시지가 저를 너무 좀 설레게 했었고. 예, 제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남겼지요? 하하하하, 예. 제가 계기가 됐다 하니까는 뭔가 좀 뿌듯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큰 사회적 이슈 때 그냥 일회성으로 광장에 나갔지 전혀 고민이 없이 있다가 이제 경주에 큰 지진이 나고.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입니다. 가게 유리창이 부서지자 옆으로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갑니다. 도로는 물론 아파트 벽면에는 금이 가고 도심 상가는 통유리가 깨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달려가니까 한 아이는 교실에 앉아 있고 한 아이는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대처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화가 나서 그때 이제 또래 엄마들이랑 경주시청에 찾아가고 뭐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뭐 지진 방제 모자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다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닫고 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했죠. 청년 정치인 청정인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정치라는 장점 여쭤볼게요. 기성 정치인보다 나은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20대, 30대들의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걸 이제 더 우리만의 언어로 세련되게 정교화해서 정치적 아젠다로 만드는 거에 훨씬 탁월하죠, 기성세대들보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20대들을 만나면 다른 세대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 10살 내외로 차이 나는 이 사람들끼리도 온도 차이가 이 정도라면 20대와 50, 60대의 온도 차이는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 초에 헬스장을 이제 정부에서 한 6주 정도를 못 가게 막은 적이 있었어요. 부글부글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반쯤 미쳐가지고 이런 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산수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동네 온갖 헬스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은 헬스에 이렇게 진심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경주가 얼마나 예쁘냐면요. 벚꽃이 피었을 때 황리단길 가면 한복을 대여주는데 커플들끼리 그 한복 입고 전동 킥보드 타고 경주를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게 이제 안 돼요. 면허가 있어야 되고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50, 60대 기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20, 30대들이 만약에 뭘 만들 수 있다면 전용 도로를 만든다던가 킥보드의 속도를 제한을 한다던가 다른 이게 활용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할 텐데, 기성 정치인들은 하지 마. 새로운 거 하지 마. 얘들아, 새로운 거 하지 마가 저는 지금 기성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주거 문제? 주거 문제. 주거 문제죠. 일자리 문제랑 뭐 결국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당연히 문제시되는데 그게 해결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옥탑방, 고시원, 창문 있고 없고 부글부글 했거든요. 거의 이제 반쯤 미쳐가지고. 저도 몰라요. 어떤 신조어 퀴즈가 나오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먼저 새우 내려볼게요. 자, 두구두구두구 빰. 워얼. H 워얼 V? 뭐지? 이젠 알파벳이 섞여있네. H 워얼 V? 이거를 잠아. 힌트도 없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어렵다. 두 분 다 자주 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분이 자주? 오늘도 썼어요. 오늘 쓰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또 찍어봐야지. 까마귀가 웃는 것 같아. 뭐? 내가 이걸 쓴다고. 더 해봐야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빠밤. 네, 일단 오답 확정. 헐. 그리고 하하. 워낙 얼굴이 V라인이시니. 창의력이 좋아요. 창의력 좋아요. 좋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잠깐만, 나 아까 나 뒤집어서 봤었는데. 봤는데. 뒤집으면 뭐가 보이나? 저건 보이나? 이거를 담아. 사랑해. 너무 신기하다. 나 지금 소름. 네. 전혀 감이 안 오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네. 전혀. 이렇게 정말 기발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두 번째 신조 풀어보겠습니다. 꽃게 출발. 띠리두루두뚜. 대팔 대사. 어디 유명한 사찰의 대팔 대사. 이거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조금 헷갈리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정답 쓰셨나요? 네, 알고 계신 눈치고요. 오답이면 어쩔 수 없어. 자, 정답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대충 팔고 대충 사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 두 분 집 있으세요? 신랑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집에서 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세를 주고 저는 월세에서 거기 살게 되면 이제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까 내 집 마련을 썼는데 진짜 내가 사는 집 마련이 저의 지금 조그마한 목표입니다. 집값 때문에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거 주위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가까운 분이 변호사거든요. 네. 그 부인은 의사예요. 변호사라고 하면, 의사라고 하면 굉장히 고소득자들이고 둘이 버는 돈이 굉장히 큰데 그래도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버는 돈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결국에는 집을 못 사고 그 근처에 있는 전세를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의사, 변호사 부부가 집을 사지 못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찬스 쓸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의 청년들을 만나서 집 이야기를 들으면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창문 있고 없고 이 정도 차이를 얘기하는데 듣는데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원룸으로 진입하는데 진짜 우리 사회가 사다리를 놓아줘야겠구나 정말 크게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내 집 마련하는 게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는 거의 뭐 서울 시내 집 사는 것 자체가 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세상 같아요. 네. 다른 세상이 돼버려서 진짜 제가 체감하기는 오히려 진짜 집 사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 청약 포기죠. 엄청 뿌듯하겠지.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북이의 노래. 이거를 또 이렇게 정답 공개해 주세요. 이번에도 김재섭 위원장이 정답을 맞히면서 최종 스코어는 3대1로 신조 퀴즈의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박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있거든요. 우승자에게 드리는 상품이 이렇게 딱 제대로 뭐 힘이 좋아 보이시니까 이거 뭐 힘이랑은 상관없어 보이지만은 뭐예요? 뭘 진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징어, 네, 네, 박수. 가족 있으시니까 3개 가지시고. 네, 이렇게 또 품이 넓으세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치도 이렇게 합의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완벽한 협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다.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정치인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정책 1순위 주거. 현실은 한숨만. 현실성 있는 정책들, 그냥 와닿는 정책들이 많지 않다는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누적된 어떤 실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집을 얻고 싶은 것은 자기와 일이 가까운, 일자리가 가까운 수도권 내에서 집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네. 왜냐면 애를 키워야 되는 경우에는 직장이 너무 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둘 다 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수도권 내에는 아주 노후화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일괄적으로 대출을 다 규제해버리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월세를 전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본주택 좋고 다 좋지만 결국 공급을 확실하게 한다. 그다음에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2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청년들한테 약속을 해줘도 형님들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특히 선거 직전에 만나는 청년들은 늘 집 없고 직장을 구하고 있고, 아까 말하는 지하와 옥탑방과 고시원을 이렇게 사는 청년들을 얘기하면서 전 후보들이 만드는 정책은 이제 분양과 매매 중심의 청년 대책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처음에 관심 있던 곳이랑 정책을 만드는 곳에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이 적절한 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일까? 이제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댓글이요, 뭐 좋은 댓글이 별로 없습니다. 화가 나 있는 댓글들을 읽어볼 텐데 제 몸속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로 끄집어내서 기대합니다. 읽어드릴 거예요. 지내는 우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들이 정책만 내면 더 난리 난다. 연끌이라도 하게 대출이나 좀 풀어줘라. 이런 댓글에 우리 두 분이 대댓글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실소유자들에 한해서는 1주택 대출 풀어줘야 한다. 동의한다. 100% 동의한다. 충분히 힘드신 거 공감하고요. 새로운 정책들은 계속 쏟아지는데 내가 집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괴리감 있는 것도 공감이 되고, 거주하는 게 목적인 청년들과 진짜 분양과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더 많이 듣고 피부로 와닿는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차 소리야? 여기 차 들어오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갑오징어 게임에 새로 명함 받으셨어요? 명함 받고 오셨구나. 일로 들어오세요. 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에서 온 최지희라고 합니다. 직함이 좀 깁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장. 정확히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서울시에 이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여러 청년들이 사실 집 문제에 걱정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나에게 뭔가 알려주거나 내 문제를 대응해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을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센터예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집 문제에 대한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교육, 실제로 집 환경을 이제 좀 낫게 만들어드리는,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소속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세요? 안 비슷합니까? 이거 제가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방금 비슷했어요. 진짜 비슷해요. 아니, 처음부터 비슷했습니다. 좀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 청년들의 주거 관련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례를 다 만날 것 같습니다. 이건 되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심각하다. 말도 안 된다는 일화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시장님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아니 뭐 너무 다양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진짜 고민이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요새는 깡통 전세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이제 깡통 전세 엄청 청년들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터지고 있는 것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건 들어오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물어 저희까지 오신 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하진 않지만 뭐 법률 지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붙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그런 사연이라든지 우리 또래의 친구들, 청년분들이 뭐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로 진짜 많이 문의를 주세요. 사실 저희는 상담 들어오면요, 진짜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 뭐 상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써먹어 볼 수 있는 게 뭐 없나요? 이런 거에서부터 교육으로 이렇게 안내를 예방적 상담이라고 드리는 그런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그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마다 엄청 적용하는 방식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종착지는 자가 소유의 집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종착지로 가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 너무 낮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나 그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줘도 사실 무의미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처음에 내가 월세로 살아야 된다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맞는 월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내 집 마련과 월세 그 과도기에서 전세를 얻어야 되는 경우엔 또 전세에 적절한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해준다든지, 사실 그 청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청년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괄적으로 많이 되고,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였죠. 몇 퍼센트 이하한테는 월세 또 지원하고, 저는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좋은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결국에는 내 집 마련까지 가야 되는 생애 주기별로 이 주거 정책에 맞춤형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책이 조금 더 세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 다음 사는 곳으로 그 사다리를 만드는 그 세심함이 필요한데, 마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줄 것처럼 분양가를 준비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실망스럽죠. 청년 문제, 주거 문제라는 게 뭐 갑자기 지금 우리 세대에 뿅 뭐 나타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있어왔던, 뭐 우리 사회는 주거보다 부동산이 좀 익숙하고 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세입자로 사는 거가 늘 불안하니까, 제 친구도 이제 결혼했는데 전세로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고 에어비앤비로 뭐 2군데를 옮겨 살다가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든 막 해서 막 집을 샀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자가라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청년들의 다양성을 좀 잘 보는 게 필요하고, 그 방향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 집을 샀든 뭐 빌려 살든 상관없이 그 집에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그러려면 지금 우리나라 대책에서는 세입자를 좀 이렇게 받쳐주는, 끌어올리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죠. 단 한 명의 청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단지성을 발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언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왜야?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거야. 저는 거기는 반대예요. 맨 땅은 아니고 수도권에 이제 재개발이 너무 많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10%만 내면. 일단 저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네. 저는 잘 납득이 안 돼가지고. 완성품을 또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탈락. 빵. 큰 것부터 라인 따라서. 성공했습니다. 안 돼!